장현지원의 원투펀치 227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다시피 이렇게 시청자와 소통하는 원투펀치잖아요. 그래서 2부도 옐로우 아이디 질문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현대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징계 수위가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징계 수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이 받았던 징계에 준해서 이루어졌다고 아무래도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경남 자체도 가벼웠거든요. 경남의 솜방망이로부터 전북의 솜방망이가 도출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비슷한 사안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경남과 전북과 또 여기에 이제 준해서 또 징계를 하면은 다음에는 그럼 뭐 8점입니까? 7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리를 그래도 한번 끊으려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수위의 징계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때는 정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북 징계는 좀 가벼웠다,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현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뭐 솜방망이 징계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썼습니다만 승부 조작이 될 개연성이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규정이 뭐 2013년 과거에 벌어진 사건의 그때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발표가 나기 전에 그래도 한 승점 한 20점 정도 감점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이제 훨씬 적은 감점이 됐었기 때문에 회원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각성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전체적으로는 뭐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연맹 책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심판은 연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맹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맹 자체가 이 문제로부터 사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심판들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림 자체가 저는 조금 이번에 좀 불만이었던 것이, 마치 이제 상벌위원회가 자신들이 책임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사실 이번에 그 징계였는데, 마치 그냥 벌을 내리는 듯한 그냥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아주 뭐 원칙적인 그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법부 같은 판단인데 사법부가 아니거든요. 이번 같은 사안은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요. 동반 책임을 줄 수 있는 이 징계가 내려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단들을 위한 어떤 승점 감점이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장기적으로 K리그 발전을 위해서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팬들이 제일 중요하고, 구단들도 중요한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현명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속 시원한 그래도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원투펀치가 정말 솔직하다고 느낀 게, 오늘 그 전북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사실 연맹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연봉 오늘이 날이네. 네. 연맹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처럼 들렸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 누구보다도 한현민도 그렇고 K리그가 어떻게 하면 정말 발전하고 사랑받느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좀 생각해 주기를 연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또 그런 관계자분들은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왜 갑자기 K리그 연맹 분들이 오셨을까? 왜냐하면요, 이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소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옐로우 아이디로 질문을 받다고 이제는 직접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K리그 명예기자단 6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K리그 명예기자단 6분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 지금 공개 방송이에요? 뭐 그렇죠, 오셨잖아요. 네. 공개 방송이 전에도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심각하고 진지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왜요? 이분들이 지금 제 뒤통수를 계속 보고 있어서 제 머리숱이 좀 없죠?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뒤에가 좀 불편해요. 그쪽 시각에서 보면은 배도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제 배도 더 배둘레, 잘 보여요. 네, 뒷머리 이게 되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만 계속 보고 이 자리가 계세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나름대로.
자, 저희가 또 미리 질문을 또 받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받은 질문부터 소화를 해볼게요.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추가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냐? 그냥 저는 추가 시간이 늘어났네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정답. 추가 시간이 늘어나서 뭐 혜택을 받는 팀도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추가 않은 팀- 시간이 늘어난 직접적인 효과는 골이 늘어난 것이 저는 그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막판 골들이 올 시즌 K리그에 많은데 보면은 추가 시간 때 이제 뒤지고 있는 팀은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공격하는데 또 지켜야 될 팀은 체력이 또 떨어져가지고 느슨하게 공간을 또 많이 내주고 그런 상황을 이제 공격 수비 막 반복하다 보면 이제 추가 시간 때 막 득점들이 마구 터져요. 그래서 골이 늘어난 데에 있어서는 추가 시간이 긴 것이 직접적인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국의 우리가 어떤 다른 일반적인 리그들의 어떤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평균적인 시간은 조금 길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경기 시간을 엄정하게 맞춰서 적용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뭐 박수를 보내는 바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기준 내에서 조금 더 몇 분 더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조금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축구가 기본적으로 90분 경기인데 100분 경기처럼 막 그렇게 일단 인식이 되면서 경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추가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글쎄요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더 돼야 되겠지만 한 의원님 말씀대로 뭐 플레잉이 지연되는 시간을 주심이 조금 더 과거보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확실하게 추가 시간을 준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근데 플레잉 타임, 안에서 있는 플레잉 타임을 더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단들이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자꾸 사이드로 나가는 플레이보다는 안에서 플레이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또 한 번 더 연구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리그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아챔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K리그 팀에게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는 그래도 비싼 선수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농구 같이 5명 5대5 막 이런데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 레리 버드, 매직 존슨, 압둘 자바 이런 선수들로 베스트 5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이런 팀은 분명히 성적 좋겠죠, 사실은. 그런데 축구는 다행스럽게도 사실 투자 대비 결과가 직접적으로 비례하느냐를 물었을 때는 가장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명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정말 거기 잘하는 선수가 진짜 뭐 한 몇 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은 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 광저우 에버그란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올 시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탈락을 했지만은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잘했던 것이 중국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랬던 많은 선수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중국 선수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 선수가 또 추가가 적절히 되니까 이제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한동안 또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광저우 그 선수들도 조금 나이를 먹고 이제 외국인이 또 조금 이제 변동이 심해지면서 조금 약해지고 이제 그래서 광저우도 약해진 반면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선수들 자체가 외국인을 좀 못 받쳐주고 그리고 요즘 또 많은 화제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와서 정말 자기가 최절정기의 폼대로 중국에서 뛰느냐 그것도 사실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렇다고 해서 강팀이 탄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펼쳐질 스플릿 라운드에서 흥할 것 같은 선수가 있으신지? 전북에서는 전 로페즈 선수가 지금 폼이 상당히 좋고요. 네. 기술적으로나 지금 중거리 슈팅력도 상당히 지금 더 좋아졌어요. 예리하게. 서울에서는 주세종 선수가 있고. 주세종 선수. 제주는 저 이창민 선수. 이창민 선수 기대가 큽니다. 지금 송진영 선수 나가면서 이제 풀타임 기회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냥 한 명만 언급할게요. 흥할 것 같은 선수. 네. 울산의 맨디 그리고 광주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정조국.
저희 그 한의원님은 정도 됐죠. 그렇다면은 상위 스플릿 1명 그리고 하위 스플릿 1명. 저 사실 이창민 선수 생각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송진영 선수가 없으니만큼 제주에서는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중용이 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됐죠. 그래서 제주가 또 사실 공격 자체가 여전히 강한 팀이죠. 지금 이창민 선수도 터졌고 최근에 완델손 선수 골도 더 늘어나고 있고 뭐 기본적인 또 공격 라인이 좋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창민 선수가 저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위 스플릿에서 좀 얘기하자면 저는 왠지 포항의 라자르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라자르 선수가 정말 포항 팬들에게 골이 부족한 거 이외에는 참 잘하는 선수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움직임도 좋고 한데 최근에 보면 이 공격 포인트나 전체적인 골이 터지는 연계 과정에 있어서 라자르 선수의 몫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또 박균 감독 하에서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또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자신의 공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라자르 선수가 막판을 한번 좀 불사를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스플릿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원 FC의 운명을 짊어진 이창근 골키퍼. 그러니까 수원 FC는 정말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창근 선수 보강은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 보강인데 뭔가 수원 FC가 살아남으려면은 이창근 선수가 한번 영웅이 5경기에서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자르, 이창근 정도 추가했습니다, 제가. 혹시 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저분들이 더 잘하세요. 네. 사실 요즘 팬들이 가장 유식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 마니아 협회 이야기했잖아요. 저분들이세요. 혹시 질문 좀 즉석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두 해설위원님께서는 네. 축구에서 비디오 판독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업사이드만 좀 자동 판독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시청자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축구 게임을 하다 보면 네. 네, 업사이드는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축구 게임은 되게 정확하잖아요. 네. 딱.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없는데 사실 업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좀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심판이 가장 부심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익스체인징 되는 그런 상황의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불이익을 받는 구단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정도면 조금 좀 전자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 좋지 않나.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골라인은 저는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골라인은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네, 골라인까지는 당연히 하는 게 좋다고 골라인 생각하고 업사이드 이렇게는 하고 싶어요. 근데 옵사이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능하면 네, 근데 그게 가능하면 어떻게 되면 가능해야 좋겠다. 될지 저는 네. 이제 제가 테크놀로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볼을 패스가 넘어온 볼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돼요. 이거를 단순히 이런 장면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봅시다. 저는 그렇게 하면 다시 어떤 상황으로 시작을 하죠? 이 그거는 경기를? 이제 네. 비디오 판독은 아니고 그런 업사이드는 이제 자동으로 바로 결정이 돼요. 그런 이제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네, 바로. 그거를 만들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네. 부심이 로봇 주심이 이러고 사이드에서 로봇 주심이 삑 가는 거예요. 네, 공에도 칩이 있고 선수 유니폼에도 아주 작은 칩들이 있어서 공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숫자를 계산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하면은 자동으로 옵사이드 기기 로봇가 한 명 있어도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부터 이제 골라인은 전부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왜냐하면 골라인은 그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문제는 거기서 비디오 보고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기가 용이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손에 맞았는데 근데 안 맞은 것처럼 판정이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월드컵 못 가는 나라도 발생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럼 일일이 다 다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골라인 이외의 다른 상황들은 다시 어떻게 놓고 시작할 것이냐가 명확치 맞습니다. 않기 네.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장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로봇가 등장해가지고 비디오 판독이 아니라 그쵸. 바로 알려줄 수 실시간으로. 있는 실시간으로. 게 있으면은 그거는 하면 좋겠죠. 좋죠. 당연히. 예. 네, 그거 한번 우리 개발해 볼까요? 그림이 신선하긴 할 것 같아요. 네. K리그도 그 골라인 판독은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K리그 중계를 다 일률적으로 같은 방송사가 하질 않잖아요. 지금 이제 모든 경기가 이제 중계 자체는 다 되고 있지만은 같은 방송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도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뭐 카메라 대수도 다를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똑같이 이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느냐. 정말 이제 아주 일률적인 형태의 중계가 전 경기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골라인 판독의 이제 K리그에도 도입되는 게 가능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기는 엄정하게 그걸 볼 수 있는데 어떤 경기는 항의해봤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그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난점이 조금 K리그는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도입이 공통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개발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즉석에서 질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자, 이분들을 모셨으니까 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자, K리그 명예기자단 특집은 3부에서도 이어집니다.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